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미 전역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등교 거부 연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기 난사를 저지른 총격범의 엄마가 숨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의 부실 대응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시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정규 수업 과정에 아시안 태평양계 역사 교육을 포함시키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뉴저지주가 이번 주말부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50개 주립공원과 심리 및 레크레이션 지역을 전면 무료로 개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미 전역에서 학생 수천 명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수업 거부 연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제 종호를 기해 교실을 박차고 나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시위를 주도한 총기 폭력 반대 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학생들, SDA는 인터넷에 공개한 성명에서 더는 안 된다, 또다시 총기 폭력이 우리 학교들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심사숙고와 기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어제 정오를 기해 교실을 박차고 나와 운동장 등에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미시간, 미주리,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SDA와 연계된 총기 규제 옹호 시민단체 모든 마을에서의 총기 안전은 어제 미국에서 최소 80건의 관련 시위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11월 30일 15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다른 학생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던 미시건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 학생 수백 명이 어제 축구장에 모여 시위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중무장한 채 유벨디 초등학교에 난입한 라모스는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19명 등 21명을 살해한 뒤 사살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각계에서는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내 테러 방지법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등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의 엄마가 숨진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 아들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숨진 무고한 아이들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당시 부실 대처로 논란에 휩싸인 텍사스 경찰 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학교 안으로 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텍사스주 유벨디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총격범의 엄마인 에이드리아나 마티네즈는 지역 방송 텔레비자와의 인터뷰에서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는 질문에 숨진 무고한 아이들이 나와 내 아들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no words. I have no words to say. I don't know what he was thinking. He had his reasons for doing what he did, and please don't judge him. I only want the innocent children who died to forgive me. What do you tell their families? Forgive me. Forgive my son. I know he had his reasons. What reasons could he have had? To get closer to those children, instead of paying attention to the other bad things. I have no words. I don't know.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의 외할아버지인 롤란도 레이에즈는 이번 참사로 피해를 본 사람 중 많은 가족이 아는 사람이라며
언젠가는 그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예즈의 아내, 즉 총격범 라모스의 외할머니는 이번 총격 사건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라모스는 랍 초등학교로 차를 몰고 가 초등학생 19명 등 21명을 사살하기 전 집에서 할머니를 먼저 총으로 쐈습니다. 할머니는 총알이 턱과 뺨에 관통하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큰 보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총기 참사 당시 경찰의 학교 진입이 너무 늦었다는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인 텍사스주 경찰 당국은 오늘 그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대응에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개된 한 영상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경찰관들에게 빨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하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총과 방탄복을 달라며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목격자 및 관련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 도착한 무장 경찰들은 40여 명이나 됐고 당시 원래 잠겨 있어야 할 학교 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쉽게 교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한 후 교내로 진입하기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경찰 당국은 앞서 모여든 부모들 때문에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야 했고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의 매크로 국장은 당시 경찰 지휘관이 총기 난사가 아닌 인질극 대치 상황으로 전환된 것으로 현장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며 물론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은 옳지 않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며 최대한 빨리 경찰이 교실에 진입했어야 했다고 경찰의 대응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안 태평양계 역사 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가을 학기부터 이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는 9월 2022-2023 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교 교육과정에 아텍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아텍의 커뮤니티는 미국과 뉴욕시의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이들의 역사, 문화, 공헌에 대해 배우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tragic than a Caribbean student sitting next to an AAPI student not knowing the rich history of that student. 뱅크스 교육감은 AAPI 역사와 문화 교육 과정에는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 미국 역사 내 공헌, 주요 인물 조명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일부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각 학교 학생, 교사, 교장 등의 피드백을 받은 뒤 2023-2024년 학년도부터 시 전역 모든 공립학교에 AAPI 커리큘럼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 뉴욕시 교육위원장 잔 리우 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3,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안계 미국인의 이름을 댈 수 있느냐는 질문에 58%가 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인들의 아시안에 대한 무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증오범죄와 아시안을 향한 혐오의 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잔 리우 의원은 아담스 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의 이 같은 계획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랜 시간 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는 이번 뉴욕시의 결정은 커뮤니티가 화합을 이루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의회에서 현재 상정된 주 전역 AAPI 커리큘럼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AAPI 역사와 문화, 교육 의무화 조례안을 발의한 한인 린다 리 뉴욕시 의원과 대만계 샌드라 황 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시장과 교육감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추후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실시될 AAPI 역사 문화 교육이 가져올 영향력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내 주립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이번 주말부터 전면 무료로 개방됩니다. 뉴저지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무료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미 연간 이용권을 구입한 경우 자동 환불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내 주립공원 전면 무료 개방은 주내 50개 이상의 주립공원과 산림과 레크레이션 지역이 해당됩니다.
특히 뉴저지 거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방문객에게 무료화가 적용되고 주립공원 연간 이용권을 미리 구입한 사람은 자동 환불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주 당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캠핑이나 낚시를 위한 공간은 기존대로 입장료 징수가 계속 유지됩니다. 환경보호국 션 라투렛 커미셔너는 주 저녁 주립공원은 수영, 하이킹, 카약, 피크닉은 물론 자연 탐사와 풍부한 역사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장이라며 뉴저지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입장료 없이 휴식과 오락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무국 측은 연 2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공원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무료화로 $270만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장료 면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490억 규모의 2023 회계년도 예산 중 주립공원 무료화와 결혼 허가증 수수료와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무료화를 포함하는 $6천만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여름 냉방철을 앞두고 광범위한 정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물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장중 한때 100만 BTU당 $9 4센트까지 치솟았다 $8 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0만 BTU당 $9를 넘어선 것은 값싼 셰일가스가 대량 공급되기 전인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번 달에만 20% 오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196% 급등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겨울철 난방 수요 충족을 위한 천연가스 재고 확보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첫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민권센터의 첫 사업은 아시안 증오범죄와 차별에 대한 대처 활동이 될 전망입니다. 김 국장은 뉴저지에서 발생한 인종 관련 증오 또는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앨런 박 뉴저지 주 하원의원, 뉴저지 한인회 등과 함께 피해자를 돕는 업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민권센터는 현재 아시안 증오범죄와 차별 사건 신고 접수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타운 법원으로부터 각종 범죄 또는 위반 행위로 구속영장을 받았어도 경범죄자는 체포되지 않고 법원 출두 날짜를 받고 석방되게 됐습니다. 경관 등 사법기관 요원들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으면 범죄나 위반 내용에 상관없이 체포해서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튜 플래킨 검찰총장은 주 경찰국과 로컬 타운 경찰서 등에 보낸 지휘 명령을 통해 앞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자나 법원 출두 날짜를 어긴 위반자 중 법원에서 책정된 보석금이 $500 이하이면 체포하지 말고 보석금 납부서와 새로운 법원 출두 날짜를 주고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같이 지휘 명령을 내린 것은 그동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자는 물론 주차 위반, 범칙금을 체납한 운전자까지 예외 없이 체포 수감함으로써 경관, 교도관 등 사법요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분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분유를 국가 비축 물자로 관리해 앞으로 있을지 모를 공급 부족에 대처하자는 정부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칼리프 식품의약국 국장은 미 상원, 보건, 교육, 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으로 2달 후면 분유 공급량이 수요량을 웃돌 것이라며 남아도는 분유를 정부가 관리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석유나 항생제 등을 국가 비축 물자로 관리해 비상시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FDA가 에버트사의 미시건주 공장에 대한 안전검사와 대응에 늑장을 부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